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가 민영배 의원하고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영장 청구 가능성은 희박해라고 말하는 건 이분들이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으로 영장을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주장인 거고, 또 다른 주장이 있잖아요. 무조건 이재명 구속영장 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같지만 어렵습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런 건으로 영장 안 치는 게 맞아라는 뜻이에요. 전자는. 두 번째는 근데 윤석열 검찰은 미친놈들이기 때문에 칠 거야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죠. 사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이 해온 어떤 패턴을 보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일단 나는 영장 청구했다는 걸 윗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청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고 청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든지와 상관없이 검찰이 청구하면은 했어. 어차피 니네들 할 거잖아 라고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포인트도 될 수 있다고 보기 아니, 때문에. 이거는 의견이 분분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지만, 아니요, 이런 걸로 어떻게 영장을 쳐?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방송을 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풀면 윤석열 이거 못한다 했는데 했어.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얘들 미친놈들이네. 이 대화가 가능한 거니까 상대방을 너무 앞서가서 얘네들은 미친놈들이니까 우리 영장을 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반격의 모멘텀이 좀 주는 거예요. 난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자, 어쨌건 구속영장 칠 것이 거의 확실히 보이는데, 구속영장을 치는 순간 민주당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자, 어쨌건 구속영장을 친다고는 해도 전혀 그럴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건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아니, 그런 걸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뭘 기업 유치하고 했던 모든 단체장들은 다 구속 사안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 단체장들은 다 구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들이 이제 뭐 자기들도 나름대로 분석한다고 제3자 뇌물죄 예를 가져오는 게 이제 최순실의 미르재단 해가지고, 박근혜 미르재단이냐 최순실의 미르재단이냐, 요거는 진짜로 윤석열이 수사했던 만큼 경제 공동체인 게 확실히 드러났고요. 그렇죠. 전혀 완전히 다른 건데, 이재명 대표도 그랬죠. 들어가면서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쉽게 표현해서 박근혜 위세를 이용해서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한테 돈이 들어갔으므로, 더군다나 그것은 개인의 재단이잖아요. 예. 결국에는 기업들이 박근혜를 보고 최순실한테 뇌물을 줘서 이득을 본 건 최순실과 박근혜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이거를 삼자 뇌물죄로 윤석열이 걸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는 개인으로 간 건 없고, 예를 들어 그 기업들이 성남FC 프로축구단한테 후원을 하면 성남FC가 좋고 성남 시민이 좋은 상태, 이거를 똑같은 등치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르재단은 분명히 이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이렇게 끝났을 때, 임기가 끝났을 때 대통령한테 주어지는 전임 대통령한테 주어지는 특혜 중에 하나가 그 기념재단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용도로 미리 만들어 놓은 재단이 미르재단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순실한테 돈을 줬다는 건 임기가 끝나고 박근혜한테 그 돈이 넘어간다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남FC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게 이재명 성남 당시 시장이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성남FC의 개인적인 이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성남FC 구단주가 되는 건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 두 개는. 근데 뭐 공중파에 나오는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성남시에서 나오는 거냐, 성남 FC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건 진짜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재명 당시의 지사가 이 건으로 똑같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서도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제3뇌물죄가 박근혜 미르재단 관계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미르재단하고 같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코미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료를 하나씩 볼게요. 성남FC하고 미르재단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 광고비든 후원금이든 간에 그 이득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걸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르재단은 박근혜 비선 최순실 소유였고 돈의 성격은 공짜 후원 기부였고요. 지금 성남FC는 광고비잖아요. 광고비. 공짜가 아니라. 그리고 성남FC는 소유자가 성남 시민이란 말이에요. 특혜. 면세점 허가해주고 국민연금 동원하고 해서 삼성 같은 데다가 특혜를 줬어. 성남FC 거는 광고비는 광고 효과를 기업이 얻는 거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비밀리에 지급했어요. 기업들이 미르재단한테. 근데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면서 공개 협약하면서 투명하게 보여줬잖아요. 용도는 최순실 박근혜의 개인 착복이지만 성남FC는 성남FC 예산을 줘가면서 성남 시민들의 세금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같은 성격으로 겁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SNS 썼던 게 저거 바로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외정당,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시오. 이때 또 글 세다고 엄청 언론에서 깠었죠. 이거 한번 읽어줘봐요. 기자회견으로 공개한 사자 간 공식 협약대로 투명하게 이행된 성남FC 공식 후원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자금 세탁이라 우기며 후원 기업과 저를 고발했습니다. 몰락을 피하기 위해 문외정당, 자유한국당이 하는 발버둥질에 측은함마저 느껴집니다. 미르재단과 비교하기까지 하던데 미르재단이 문제없으니 박근혜 처벌이 부당하다던 자신들의 주장은 잊었을까요? 더구나 미르재단은 국가와 무관한 최순실과 박근혜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 특혜 줘가며 비밀리에 돈을 준 사건이지만 성남은 특혜를 준 바 없이 시장 개인이나 측근, 소유 아닌 측근의 소유가 아닌 시 예산이 투자되는 성남시 소유 성남FC를 공개된 공식 협약에 따라 후원한 것입니다.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단을 위해 기업 후원을 받았다고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최초의 고발이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했던 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장영하예요. 조폭 돈다발 조작했던 그 장영하라고. 그 장영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랑 경선에서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 비열하게 이럴 데 없고요. 이번에 그저 민주당으로 따지면은 지역위원장처럼 그 성남의 장영하가 조직위원장 됐습니다. 그런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방송으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이거든요. 이재명은 죄가 있어야 되라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야. 그리고 법리를 찾아. 나는 이재명 수사는 검찰들이 앉아서 일반적인 광고회사에서 하는 것 같은 아이디어 회의를 할 것 같아. 죄가 뭐가 어떤 걸 역지하는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거야. 그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야. 시나리오 회의죠. 일단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 이 주인공을 위해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익이 우리나라 법에서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돈 아니면 물건으로 확실하게 이게 현실적인 이익이지 뭐 인기라든지 정치적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범죄로 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남FC 사건은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해서 불송치한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그 수사를 누가 주도했냐? 친문 검사인 박은정이 주도했다라고 또 국민의힘이 막 거짓말로 선동한단 말이에요. 박은정 검사 이야기가 뭐냐면은 검찰이 뭐라고 친문이 있고 뭐가 따로 있습니까? 법이 있으면 그 당시에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상관없더라도 고발 사건이 들어와서 이게 사건이 되는지 수사를 해봤더니 도저히 위법한 사항이 안 나와서 결국에는 불송치하고 끝난 사건이란 말이야. 이걸 다시 수사한 건 윤석열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얘네들이 뭔가 이상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남FC, 성남 프로축구단한테 다른 시민 구단들처럼 보다 훨씬 더 후원금이든 광고비든 많이 갔다는 게 저쪽 논리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는 거지. 이재명 시장이 그 성남에 그 들어온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 후원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검찰이 수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그 돈은 이재명 시장이 사익을 취한 게 이론도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확증 편향돼가지고 법리만 막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괴롭히지? 나는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거고. 결국 그런 이야기 있죠. 성남FC가 문제라면 경남FC가 STX로 받은 360억 원 문제.
금액이 좀 비슷해요. 성남 FC는 160억 아닙니까? 아니 이게 이제 이것 뭐 1년이냐, 예, 뭐 몇 예, 년이냐에 예. 따라 몇 년에 다른데 거쳐서 네. 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김성주 의원의 이야기인데 지금 그 뒤에 보면은 STX가 경남 FC를 후원하면서 그 당시에 이게 소위 그 후원금인지 광고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또 후원금이라고 해요. 360억. 결국엔 광고비죠. 여기는 대놓고 예. 후원했네. 후원 계약이라고 이미 그 그러네. 현수막에도 뒤에 있네. 써놓고 저렇게 현수막에 했는데 있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후원이라는 게 유니폼에다가 로고를 새겨준다. 이걸 조건으로 해서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광고비랑 그걸 똑같- 이름을 후원이라고 하든 광고라고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에는 금전 거래를 하는 건데. 그리고 저기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던 홍어잣 아저씨도 있는데 왜 이 사람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김태호, 홍어잣. 아, 뭔가 했네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이 세요? 저는 잣이라고 부끄럽게. 했습니다. 아우 잣됐네. 그거 저 강덕수 STX 그룹 회장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아니 저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왔어. 네. 그러니까 특히나 그 대구 FC 사례를 보면 음. 정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왜? 라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게 대구 FC에 대구 은행이 100억 이상의 후원을 하는데 그 이후에 대구시의 시금고가 됩니다. 대구 은행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럼 광고예요. 그럼 뇌물이에요. 여기 대가성이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원이냐 아니냐 이거를 누가 판단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시장이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득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전체적인 구조만 가지고 이거 보니까 다 삼자 뇌물이다 하면은 대구시장도 다 구속해야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지금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부정한 청탁이에요. 부정한 청탁. 대놓고 청탁하면 괜찮아요? 부정하게 청탁. 뒤에서 청탁하면 안 진짜 되고. 그래 확진 편향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냥 이재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죠. 자, 어쨌건 결국 그거예요. 성남 FC를 사건화 시켜버리면 프로축구 망하란 소리야.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K리그에 시민 구단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리그를 만들려고 보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이 있지만 팀 숫자 맞추고 그래야 되니까 예. 좀 괜찮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떠넘긴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프로축구단 하나씩 운영해. 근데 만약에 기업이 모기업인 축구단은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적자 볼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홍보용으로 예.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시민들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돼야 돼. 후원이나 광고가 없으면. 예. 축구가 망가지는 길이에요. 축구 팬들 다 이런 아이들 문제라고. 아니, 거기다가 그러니까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성남시에서 성남 1화 인수했던 그 시절에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자체 돈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그러니까 예산 구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문화체육 관련된 예산들이 처음에는 대부분이 국비로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자체의 돈을 할당해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만 해도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지자체 규모별로 다르겠지만 작은 지자체도 그게 500억, 600억씩 이렇게 할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축구단 하나를 운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리하게 해서라도 광고를 유치해서 뭐 부정부패가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이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면 기업들은 시민구단한테 광고비든 후원이든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저거 보고 있는데 나중에 수사받게 될지 몰라서 어떻게 후원합니까? 그럼 결국 시민들 세금을 때려 받거나 아니면 축구단을 접는 수밖에 없는 거지. 축구팬들 다 일어나야 돼요. 윤석열 국가대표들 16강 올라가니까 거기에 숟가락은 잘 얹었잖아요.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속영장 이야기도요. 이게 치열한 수싸움이에요, 지금부터는. 무슨 말이냐면 무대포이고 무식한 무도한 놈들이 이재명 영장 칠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영장을 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제1야당 당수한테 구속영장을 쳐야 민주당한테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워서 이재명 죄가 있는 듯한 뉘앙스로 명분은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영장을 안 쳐. 그럼 민주당이 화를 낼 지점이 사라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저는- 영장 쳐라. 음. 그때부터는 무조건 장애투쟁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윤석열 퇴진투쟁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후자에 동의하는 편이고. 아니 왜냐면 이걸 왜 재수사하겠어요.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2021년 9월에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확실히 조사했고 불송치 했다고까지 했던 건을 다시 끄집어냈을 때는 무조건 이재명을 이걸 가지고 모욕 주고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까먹은 시간 빨리 진행합니다. 아 진짜 할 말도 많은데.